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의 땅 보는 공인중개사 땅콩입니다. 네, 토지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맹지로 보는 도로의 중요성에 음.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음. 우리 도로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본이 정말 탄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음.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거를 이제 맹지라고 불러요. 네. 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옛날부터 좀 은어식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도로가 없는 땅이다 네네. 이렇게 하는데 도로가 없으면 사실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땅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도로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땅이라는 게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었고 네. 현대사회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에 따라서 네. 이 땅이 좋다 없다 안 좋다 이 땅의 가치가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로가 없으면 우선 건축법상에 건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반값 이하로 돼도 거래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땅이 100만 원이라면 도로가 없는 땅은 50만 원 해도 잘 안 팔려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은 땅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도로가 없는 땅은 얼마예요 하면 사실상 정확히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또 도로를 좀 빨리 낼 수 있으면 네. 그나마 회복이 되는데 또 없으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란 무엇이냐?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로 폭이 4m 이상 돼야 되고 네. 내 대지와 내 땅과 도로가 맞닿은 면이 2m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네네. 두 번째 조건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현황상에서도 도로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이거는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 이제 우리 토지 초보분들이 잘 모르는 게 지적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알려드릴 거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소유의 공도라면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개인 도로다 하면 그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초보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바로 제가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사전에서 도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가 뭐냐 이거를 이제 건축법상 도로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이제 배려가 장난 아니시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행자가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너비라고 했죠. 네. 이게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4m 이상 이거를 조건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로 폭 끝에서 끝까지가 4m 이상인 걸 말하거든요. 네네. 그럼 왜 그러냐? 자동차가 한 1.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2m가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동차 2대가 통행이 가능한 넓이가 4m이기 때문에 그래서 4m 이상의 도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여기 넓이 2m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넓이 2m, 3m, 뭐 6m 이래 나오는데 최소 이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최소한 해당 대지에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래 나오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아까 자동차 한 대가 2m가 조금 안 된다 했잖아요. 차 한 대가 건축하려는 땅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m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라고 하죠. 네. 건물이 크면 통행에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차선, 이게 내려오는 차선인데 이 건물이 큰 건물이 있어요. 백화점이나 우리 땅콩님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나 네.
근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차 한 대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 뒷차들이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건물의 넓이가 커지면, 면적이 커지면, 도로폭을 더 넓게 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지에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규정이 커져요. 나중에는 뭐 8m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쪽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차가 가더라도 한 차선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깔끔하게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최소 조건은 4m 도로폭에 2m 이상 적. 네. 그래서 남의 땅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통해서 내 땅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이게 이제 최소 조건이고, 건물이 커지면 아까 6m 폭에 4m 적.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소 4m 이상의 폭에 2m 이상 적. 그래서 땅을 보러 갔을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을 만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네. 근데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은 죽은 땅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네. 싼 땅을 계속 사요.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면서 땅은 싼 걸 사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도 우리 돌이켜보면 비싼 아파트가 많이 오르잖아요. 땅도 비싼 게 많이 올라요. 맞아요. 안전한 게 좋죠. 네. 그래서 초보일수록 비싼 땅을 사는 게 좋아요.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잖아요. 자, 그러면 네, 다시 가서 제가 미리 준비해왔는데 네. 여기에 땅을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네. 네, 여기 무슨 길 해서 도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황상에는 우선 도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 도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번을 토지 이음에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이음, 여기 사이트에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번을 그대로 입력을 해줘요. 113 4 해서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지적도를 떼주는 것도 좋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지적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지적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크게 하면, 네모 박스를 누르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도로가 없죠. 네. 네. 분명히 위성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서는 도로가 없어요. 있었는데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황상에는 도로가 있고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거든요. 네. 이거를 원래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현황상만 도로가 있다 해서 현황상 도로, 그래서 현황도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황은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 이러면 또 건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담당 군청이나 구청에 물어봐야 됩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물어보고, 네. 이거를 우리가 적법하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동네에는 이제 자주 물어보는 동네에는 네. 이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요것도 좀 크게. 그래서 원래는 도로가 없는데,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가로로 표시를 했어요.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어서 원래라면 안 될 거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이용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로 봐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까지 확인했다. 제일 좋은 거는 지적도상에도 도로가 있고 현황상에도 도로가 있고, 이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를 체크했다면 이제 세 번째 도로 소유자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소유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네. 등기부 등본을 떼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돈이 들어가요.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한 뭐 800원에서 1200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이런 사이트가 잘 돼 있잖아요. 어플이나. 그래서 부동산 디스코라고 하면 이렇게 디스코 어플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도로 같은 게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길들 이런 것도 여기 길이 있지만 도로가 없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지도에서 지적을 누르면 이런 도로선들이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도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거 보면 도로라고 되어 있고 또 크게 우측 위에 보면 도로라고 되어 있고 국유지 도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로 소유자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은 왼쪽 여기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를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로 사용을 내가 적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국유지나 군유지나 시유지가 아니다. 국공유지가 아니면 공도가 아니라 네. 개인 도로다. 소유자가 개인이다. 그럼 사유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동의를 얻어야 되고 문제는 내가 지금 홍길동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땅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번에 내가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 사용 승낙은 나한테 있는 거지 다음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때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지만 네. 다음 사람이 살 때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어놨던 건축물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증축이나 신축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법상 도로 세 가지 도로 폭이 4m 이상 접에 2m 이상 도로 폭이 4m 이상 돼야 되고 접합면이 2m 이상 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그 다음에 현황상에 있는 도로도 이제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소유자를 확인하라. 이게 이제 원칙은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지만 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무료로 부동산 디스코라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로가 없는 땅을 싸게 사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네네. 자, 오늘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